안녕하세요, 여러분. 숭냥이에요. 오늘은 제 2강 제가 1장을 시작했잖아요. 1장 스타트에 이어서 2장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UX 강의 어떤 걸 들으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도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또 이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추천해 볼 만한 강의는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정말 인사이트가 있었어 라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짚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저도 다시 리마인딩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수업을 시작하는데 UX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너무 재밌어서 한 두세 시간 그 수업에 확 집중을 하게 됐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도서관에 가서, 사실 교수님들도 뭔가 자료를 만들 때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실 거잖아요. 교수님의 그 책을 찾아냈죠. 근데 그 책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찾았는데 단종되고 없어진 것 같아요. 제목이 UX 역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서 지금은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UX의 역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고고 싱! UX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1950년대보다도 더 앞부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어떤 로마에 어떤 의자가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의자가 인체공학적인 뭔가를 반영을 했다, 그게 UX의 시초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과학적이고 수치적인 걸 반영할 그 시점부터를 UX 역사로 시작을 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950년대 중반에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이분이 미국 산업 디자인의 아주 개척자이자 유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온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헨실리아 조립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보시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디자인은 스타일링을 넘어선 문제 해결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이러한 분이 일단은 1950년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196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서 월트 디즈니를 볼 수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그 디자인 파크를 디자인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이제 사용자 경험과 즐거움을 위한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사용자 경험에 포커싱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사용자 경험과 유저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더 복합시켜서 디자인한 월트 디즈니를 소개를 해볼 수 있겠고요. 1970년대로 넘어가면 제록스 프린터인데, 이 제록스 프린터가 GUI 관련된 기술을 이끌었던 앨런 K라는 디자이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제록스 프린트가 처음으로 이제 GUI 기반의 기술을 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이렇게 됐고, 1980년대부터가 엄청나게 이제 UX와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애플의 컴퓨터, 그 매킨토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포커싱이 되고 사용성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용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는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분은 UX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빼서 이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널드 노만이에요. 이분을 모르면 UX 디자이너로서 좀 안 되겠죠? 아무튼 도널드 노만이란 분인데, 이분은 뭐 정말로 한국에도 많이 오시고 했어요. LG전자의 UX 쪽에 높은 분으로도 계셨고, 임원급으로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계셨고,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도 계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한국에도 이렇게 오신다는 게.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개념,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개념을 정의를 했고 디자인 방법론을 이제 시작했으며 디자인 띵킹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1990년대에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앨런 쿠퍼 인터랙션 디자인과 그또 퍼소나 기법 이런 것들을 또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이제 아이오데오 인간 중심의 디자인 그 UX 용어를 이제 통용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댄 셰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댄 셰퍼도 그 책이 막 나와 있거든요. 사용자 경험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뭐 그 외에 이제 에자일부터 린 UX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지면서 UX 이제 초반으로 시작해서 곧 정점이라고는 할까요? 정점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950년대 중반에 이 헨리 드레이퍼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연대별로요. 우선은 정말 UX 디자이너로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디자인은 단지 스타일링이 아니라 넘어서 문제 해결이다.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분의 그 사상이나 디자인 가치관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의 디자인 접근을 한 미국의 최초 디자이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화로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전화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벨이 전화기를 개발했잖아요. 이 벨 연구소에서 공모를 한대요. 우리 이 전화기 디자인을 조금 더 멋지게 바꿔줄 수 있는 공모전을 열었다. 이제 각 회사들이 해봐라 그랬는데 일단은 이 헨리 드레이퍼스는 참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겉모습만 바뀐 디자인으로서는 이 벨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드레이퍼스에게 한번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헨리 드레이퍼스는 외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부터 완전히 파악한 이러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손잡이의 두께나 여기 이 다이얼의 간격들까지도 모두 사용자들이 인체공학적에 의해서 사람의 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러한 다이얼 크기들을 만들고 손잡이 두께도 사람들의 이 손 잡는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철저한 기능주의를 대입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벨이 이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뭔가 기능적인 부분에는 매우 기능적이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우 보편적인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디자인 자체는 1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고 회사나 어느 공간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해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벨이 아니라 헨리 드레이퍼스가 자주 이야기했던 이런 인체공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자인에 많이 녹이려고 했고 이러한 인체공학적이나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대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헨리 드레이퍼스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 3년 뒤였는데 아내가 이 헨리 드레이퍼스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었대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는 바람에 헨리 드레이퍼스도 차에서 함께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아내만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중반으로 보세요. 1960년대 보면은 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파크의 모든 요소가 사용자들의 이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설계가 됐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디즈니 테마파크는 최신 기술로 이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실험을 계속 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 이 디즈니의 핵심은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여기에 디자인 팀에 이미지어라는 디자인 팀을 꾸려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실험하고 그것을 또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또 디벨롭, 사용성 테스트, 디벨롭,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디즈니는 UX의 그런 공간 개념에서 뭔가 사용 경험을 개선한 것이라고 회자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970년대로 볼게요. 1970년대를 보시면은 중반에 제록스 프린터라고 해서, 이 프린터 회사인데 프린터 회사지만 GUI에 기반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애플이 첫 번째로 그러한 GUI 기반 그리고 사용성, 이러한 뭔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를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70년대에 제록스가 프린터 회사지만 컴퓨터를 미리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냈었다는 거, 7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은 역사를 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나름의 중요 핵심 사건들과 또 인물들을 알아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UX 디자이너를 꿈꾸는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내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